장 감독님. 네. 장 감독님은 네. 굳이 성향을 나눈다면 어. 진보 쪽이세요, 보수 쪽이세요? 뭐 시작부터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는 좌우의 날개를 난다. 놀랐습니까? 놀랐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좌파만 존재해서도 안 되고 음. 우파만 존재해서도 안 되고 사회가 안정감 있게 발전하려면 좌우가 다 존재해야 된다. 건강한 좌우가. 네네네. 아시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지적인 대화 가능하군요. 그렇죠. 자. 분기에 한 번 정도 가능합니다. 우리 근데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나 우리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모셔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손에 잡히는 경제로 유명하고 아, 요즘 이제 저도 알고 있죠. 3프로 TV로 더 유명해지신 네. 이진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정프로 여기 있었구나. 3프로 TV에서 찾더라, 지금. 왜 녹화 시간에 여기 네, 있냐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잠깐 좀 딴 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좋네요, 여기. 네. 네, 여기가 이제 편의점 이건 아시죠? 네. 미세먼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왜 나이가 들면 사람은 보수화 될까요? 왜 나이가 들면 사람이 늙을까요? 왜 흰머리가 날까요? 주름이 질까요?는 이해가 되죠. 그거는 네. 뭐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렇죠. 사람이 보수화되는 것도 그런 건가? 그냥 꼰대 마음이라는 건 부글부글 자라기 시작해서 막 꽃 피우나? 50살 넘고 막 이러면? 그런 것인가? 아니면 뭔가 보수화 되기는 하는데, 보수적이긴 네, 하는데. 네. 왜 보수화되는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뭔가 이게 보수적인 생각이 따로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건데 네. 저는 신입사원일 때 네. 사장실에 앉아있는 그 나이 많은 아저씨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네. 어떻게 하루 종일 저렇게 하는 일이 없나.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손님 오면 같이 농담이나 따먹고 뭐 그러다 그 넓은 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뭐 하는 분인지 안 보였으니까 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 계급사회의 문제구나. 그렇죠. 사장은 그냥 계속 호의호식 편하게 살고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구나.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유튜브 같은 거 하다 보면 사장 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느껴졌어요. 좀 전에. 이분 안 힘들어. 내 같은 대표로 있는데. 진짜 힘들어, 진짜. 근데 어떤 게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일단 네.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고객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객님은 다른 회사로 다르게 갈 수도 있고 그럼 이 고객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고객님은 아유 고객님 오셨습니까? 아유 이런 그런 거 싫어하지. 나름 그 스스로 쿨하다고 생각해.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네네. 그러니까 편하게 사장실에 이러고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 형한테 지금 좀 전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지난번에 장미 꽃을 보냈는데 이번에 똑같은 거 보내면 뭐라고 할까? 그 형 뭐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경험이 생기고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저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아저씨 시작하다가 나름대로 고민은 있는 아저씨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되면 야 그래도 저 복사는 정프로를 시켜도 되고 2%를 시켜도 되지만 저 고민은 저 사람밖에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저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지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뭐 월급도 많고 사장도 되고 뭐 하는 거죠. 이거를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안 보이죠. 네. 그러나 그렇죠. 이제 다 보게 되면 우리는 얘기할 때 야 사장이라고 꼭 노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사장이 더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제 욕먹죠. 보수화 됐네 저거죠. 보수화 혹은 뭐 사람이 변했네. 그렇지. 그러나 이제 이런 소리들은 정말 멍멍이 소리다. 이거 적폐들이 나는 소리다. 이런 이제 주장을 우리 장은준 감독님 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자, 그런 서로 상반된 입장을 그럼 한번 저희가 짧게나마 10분 토론 한번 10분 동안 10분 토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농촌에서 쌀을 지으면 나라에서 사줍니다. 네네네,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물건도 뭘 샀다고 나라에서 사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든 유튜브를 나라에서 봐줍니까? 뭐 어떤 텔레비를 나라에서 그냥 사줍니까? 자기들이 안 필요한데. 네네네. 이거는 쌀은 나라에서 사줬다가 썩어버리기도 하고. 정부미. 네, 나라에서 사줘요. 네. 이건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그거 이외에도 뭐 비료도 주고 농기구도 뭐 주고 다양한 걸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을 보면 제일 많이 도와줘. 농업을. 아, 그렇죠, 그렇죠. 좀 약간 보호해야 되는 뭐 산업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유가 농업 있죠. 자체를. 농촌에서 그 농업하시는 분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걸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가장 어려운 분들이기도 하고. 식량 안보 생각해야죠. 네, 그거 말고는 할 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네. 분들이기도 하니 누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네, 네. 그렇게도 근근히 사시는데. 네. 그러면 도와드리는 게 옳을까요? 안 도와드리는 게 옳을까요? 자, 우리 장항준 감독님, 농민운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 관심 많으시는 네. 분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려야 됩니다. 네, 도와드려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농촌의 인구, 농업을 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바빠져요. 노령화돼 있잖아요. 네. 네, 굉장히 노령화돼. 지방 소멸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젊은이들이 지금 가끔 농업에 종사하긴 하지만 아유, 아주 극소수라고 봐야 돼요. 음흠. 그리고 왜 농업 자체가 뭐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던 거는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농업에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대기업이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뭐 곡창 지역을 사들여가지고 아유, 막 비료 비행기 타고 비료 뿌리면서 미국처럼 될 수가 없어요. 글로벌이다. 네네네. 그 젊은이들이 안 한다는 얘기면 생산성이 낮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기계화를 해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쌀 생산이 작다고 하지만 뭔가 최소한의 것들을 정부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이런 생각이 옳죠. 네. 저도 뭐 당연히 이런 네네. 생각이었고. 네, 이었고. 네. 그러나 또 하나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요.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비쌉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 엄마 죄송해요. 반말을 했네. 농산물 가격이 제일 비싸요. 아, 네. 너무 비싸. 예를 들면 TV가 비싸? 조그만 거 보면 되고. 옷이 네, 비싸? 그렇죠. 싼 옷 입으면 되는데. 농산물이 비싸? 좀 덜 먹지. 이게 되나요, 이게? 아,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엔겔 지수가 높아지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매우 고통스러워요. 네네네네. 이런 일이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 보면 생기는 일이고 아. 그러다 보면 음식 만들어 파는 분도 풍부한 재료를 맛있게 쓸 수가 없다 보니 네네. 항상 사 먹는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러다 보면 수요도 안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제일 비싼가 들여다봤더니 네. 농사를 기계로 못 지어요. 농사를 이번에 감자값 엄청 올랐는데 네. 감자 농사 지러 가보면 다 할머니들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감자밭이 사방팔방 그냥 다 지평선이고요. 24시간 동안 기계가 돌아다니면서 센서로 케어. 네. 화정도 어디 그렇게 영화 하고. 보니까 화상에서도 키우더만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쌀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자. 기계가 없냐, 땅이 없냐. 그랬더니 못하는 이유가 농토들이 다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A 할머니네 밭, 이건 B 할아버지네 밭, 여기는 C 할아버지네 밭. 그래도 차라리 다 감자를 심으면 되는데 여기는 감자, 여기는 고추, 여기는 옥수수. 그렇지. 할아버지 그냥 감자 심으시면 안 돼요? 됐기! 옥수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지. 각자의 밭이니까 각자 심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평생 내 밭대기 이거 두 개. 응? 내가 작년에 감자 농사 지었다가 망했잖아. 또 지으라고? 깻잎은 내 자존심이요! 이런 분들이. 정말 요만한 공간에 다양한 농산물들이 네.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 손으로 해야죠.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럼 이게 그대로 두느냐? 네. 전부 다 보조금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냉정한 얘기지만 감자, 옥수수, 깻잎 짓다가 잘 농사가 안 되면 나 이제 농사 못 하겠어. 농사 자체가 안 되면 다른 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풍부하게 사시지는 못하지만 보조금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체로 항상 그 농사를 계속 같은 분이 그렇게 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기계화도 안 되고 통합화도 안 되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농민들과 농촌을 계속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구나. 지원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가난한 분들은 지원해야 하는 게 나라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니까. 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그 일을 하도록 지원하는 거하고
아유 이 일에 실패하셨군요. 그럼 다른 일을 하시도록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하시되 당장 일자리가 안 되니 저희가 생활 보조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원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농자 천하지대고 빨리 해요, 형님. 그런 말이 있어요. 농자 천하지대본에 이게 이 농부들은 네? 대본을 본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 듣고 나면 자 그러면 정부가 농촌을 지원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 던졌을 똑같은 질문 던졌을 때보다 한 5초 정도 더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래도 돕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할 수도 있고 아 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보수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도 농산물이 배추가 밭에서는 하나에 한 포기에 50원인데 시장 가면 한 포기에 1,000원씩 거래되면 950원을 중간 유통업자가 먹네.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네네. 그래서 중간 유통업자를 만나봤어요. 네. 넌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냐. 그랬는데 되게 배불리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되게 꾀죄죄해서 보이셔요. 예. 아, 이 기자 왜 불렀어? 왜요? 뭐가 궁금하세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950원. 예. 그 얘기를 해주더군요. 밭에 가서 저는 50원에 사오는데 예. 정부에서도 비축 물량으로 배추를 사드립니다. 예. 200원에 사드립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저한테 50원에 넘기십니다. 왜? 왜 그러겠어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나도 깜짝 놀랐지. 왜 정부에서는 밭에 있는 물건을 사기는 사요. 네. 그런데 할아버님 저희 5월 17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갑니다. 저 수매하러 갈 테니까 준비해 두세요. 합니다. 오전 10시에 트럭만 돼요. 네. 배추를 누가 뽑아? 아, 그러네.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해놓으셨어요? 배추? 이러는 거죠. 이거 실어주는 건 안 되나? 아니 저희는 운송만 하기로 되어 있는 이런 예를 들면 그런데 중간 상인들은 처음에 갈 때도 할아버지 배추 농사 잘 되세요? 뭐 좀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저희 다음 달쯤 올 것 같은데 배추값이 좀 떨어졌네요. 하여튼 뽑긴 뽑으셔야 되니까 어떻게 뭐 언제 하실까요? 저희 이날 비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물론 손해보고야 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나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 구해서 이렇게 하면 200원을 넘겨도 내가 손해보는데 여기는 와서 이 청년이 다 뽑아가네. 나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내 밭이요. 나는 노인정 갈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 50원에 갖고 가는 거죠. 아, 그래서 노인분들이 농사 지으시는 노인분들이 이쪽에 더 비싼 그러니까 비싸게 높은 마진에는 이유가 이유가 있더라. 있다. 그리고 괜히 높을 수도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뭘 몰라서 할아버지 이번엔 30원이십니다. 뭐 이렇게 갖고 가서 그냥 딱 떼가지고 700원에 팔면 논하는 장사죠. 네네. 그럼 한 해 두 해는 논하는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계속 속지는 않을 것이다. 3년쯤 되면 그 할아버지는 모르시니까 계속 속을 수 있어. 그러나 정프로처럼 영악한 사람이 이거 많이 남네 이거? 어느 날 나도 뛰어들지. 할아버지 저 정프로라고 합니다. 저 배추 하나에 얼마에 넘기세요? 30원. 제가 50원에 50원에 가도 되니까. 야, 그렇죠. 이런 업자가 왜 안 생기겠어요? 중간 유통업자가 결과적으로는 많이 먹는데 중간 유통업자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많이 먹는다는 이유. 그리고 과도하게 많이 먹는다면 다른 사람이 진입하겠지. 그런데도 안 하는 건 이리저리 뜯어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고 할 말이 있어. 다 이유가 있다니까? 예. 난 다 유통단계가 이 8단계라고 어르신들이야. 하길래 안 되겠어 이거. 다 어르신들 다 보수화됐어. 지금 장 감독님이 너무 설득돼 버린 표정인데 설득되고 지금 본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 너무 힘들어해. 나는 그리고 처음부터 이쪽이 뭐 그렇게 이쪽이 아니야. 너가 정해줬잖아.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형님? 아니 제가 만약에 나눈다면 약간 진보적이라고 했지. 저도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예를 들면은 무슨 사고가 났어요. 무슨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책임 소재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경찰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책임 소재를 따지고 이것 자체를 관리하지 못했던 공무원을 따지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다 이웃들입니다. 우리 이웃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기본 업무 외의 업무들이 많아요. 사실 꽤
주 업무 외의 업무. 네네네. 그런데 소관으로 따지면 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으로 된 경우도 많지만 이게 시스템의 문제에서 사람들은 막 댓글 보면 모든 것들을 그 부서 공무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다 이거죠. 안 보이던 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죠? 안 보이던 게? 네? 왜 보이죠? 언제 봐 많이 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경험이 쌓이니까 어제는 몰랐던 걸 오늘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그런 직위에 있을 수 있고. 아니, 만약 두 분의 우리 주위에 말씀이 있는 맞다고 하면 자 그럼 제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잘 어울립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것보다 못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보수화된 게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왜냐하면 경험이 많아지고 내가 이런저런 것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보면 젊었을 때 했던 생각은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좀 잘못된 생각이며 점점 나이가 들을수록 옳은 판단 혹은 양쪽을 잘 고려한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좌우가 잘 될 필요도 없이 그냥 보수로 가는 게 맞지.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저기 똑똑한, 되게 보수화됐네. 똑똑한데? 이게 뭐 지난달에는 안 그랬잖아. 그래서 네. 보수화된다는 건 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또 다른 생각이 또아리를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좀 더 많은 것을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 이 사안이 간단치 않구나. 그죠. 내가 봤던 시각이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예전의 생각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프로 형이 얘기하듯이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다 바꿀 게 없고 다 그대로 둬야 되고 뭐가 건드리는 말이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 발전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도를 해야 발전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이거는 잘 들여다봐야지 저거 다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쌓아놓은 건데 대충 쌓아놨네 싶어서 딱 뽑아버리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럼 저거 다시 추스리느라고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해요. 그러니 보수화된 어른들의 의견만 따르면 세상이 바뀔 게 없고 그렇죠. 좀. 그렇다고 진보적인 시각에서만 이걸 보자면 이것저것 건드리고 다 무너지느라고 정말 바꿔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 찾죠. 다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양쪽의 의견을 잘 버무리고 추스러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는 이제부터 이제 좀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보수적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래도 들어봐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구나. 마음을 열고.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일 커지죠. 네네. 네, 아마 우리 유튜브 이거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분이 얼마나 꼰대가 되어갔는지. 네. 이제는 여러분의 손길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도저히 이게 안 돼요. 개혁이 안 됩니다, 이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손에 잡힌 경제 그리고 3프로TV의 이진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